안녕하세요. 영어학을 담당하고 있는 앤드류입니다. 너무 이상하다. 마스크를 쓰고 지금 말하는데 소리가 잘 들어가고 있나요, 감독님? 괜찮습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마스크 쓰고 계속 말을 하면 호흡이 이상할 것 같은데 일단은 해볼게요. 혹시 제가 산소 부족으로 쓰러지면 그런 줄 아세요? 예. 자, 앞에 우리 박 선생님이 연결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을 거고 전반적인 개괄적인 건 아마 이제 이따가 유 선생님이 이제 하실 거고 저는 영어학을 여러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가이드북에 50페이지를 피시면 되겠습니다. 50페이지를. 혹시 마스크를 쓰고 말을 하면서 발음이 좀 부정확하거나 잘 안 들리면 저한테 신호를 살짝 좀 보내주세요. 예, 뭐 이렇게 뭐라도 표시를 하세요. 뭐 이런다든가. 예. 감독님이 아마 잘 해주셔야 될 거예요. 소리 안 들리면 안 들어가면 예, 표시를 해주세요. 자, 영어학 파트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하자면 임용 이제 영어 시험을 준비를 하자면 크게 우리가 이제 유 선생님 맡고 계시는 그 문학과 그 다음에 일반 영어라는 굉장히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생소한 이름이 될 텐데 무슨 일반 영어가 있고 그런 무슨 특수 영어가 있나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제너럴하게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평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아까 박 선생님이 얘기하신 연결형 그 다음에 영어학 이렇게 큰 테두리가 되는데 영어학 안에서 또 이게 나눕니다. syntax라고 해서 통사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은 거기 뭐 안 쓰셔도 되고 이따가 이제 뒤에 나올 텐데 grammar라고 해서 문법 문제가 또 출제가 되고 그냥 약자로 쓸게요. phonology라고 해서 의문론, morphology라고 해서 형태론이 출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semantics라고 해서 의미론 그 다음에 pragmatics라고 해서 화형론 그러니까 영어학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English Linguistics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어학에는 크게 그 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로 크게 이렇게 또 범주가 나뉩니다. 그러니까 아마 공부하시는 과목 중에서 오늘 우리 이제 그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초수인 학생들을 여러분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이제 두 번째나 혹은 세 번째 이렇게 이제 시험을 보시고 도전하시는 분도 제가 영어학에 관해서는 다 담아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초수인 입장에는 아직 이 영어학을 제대로 공부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양은 이게 제일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방대합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 안에서 신택스 같은 경우 올해는 통사론이 2문제 나왔어요. 통사론이 2문제인데 하나가 기평, 하나가 서술형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문법 문제가 하나 출제됐고 의문론 문제가 올해는 저기 기평이 안 나오고 저기 서술형이 나왔어요. 서술형이 2개 나오는데 하나는 그냥 오롯이 의문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나는 의문론 플러스 형태론. 근데 제가 보통 하면서 수업 중에
잠시만요. 그 색깔 있는 분필 그 다른 거 노란 거랑 주황색 좀 부탁할게요. 의문론하고 요즘에는 그냥 형태론만 그냥 이렇게 나온다기보다는 이게 중요해요. 의문론하고 형태론하고 섞어서 나오는 문제가 자주 출제돼요. 벌써 거기 이제 가이드북에도 써 있지만 벌써 몇 년 전부터 요즘 추세가 이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수업 중에도 여기에 많이 집중을 했었고, 그리고 모공 문제라든가 이런 데서도 우리가 연습을 해봤죠. 그리고 하나가 또 나온 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총 문제가 몇 문항이냐면 6문항이고, 형태론이 이게 기입형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합치면은 6문항 20점. 올해 그러니까 지난 11월에 시험 본 거에 문제 영어학의 배점은 6문항 20점. 작년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똑같이 6문항이고 기입형 2개, 서술형 4개 이렇게 20점. 거의 아마 여기서 비슷하게 갈 거예요. 내년에 똑같은 비슷한 패턴으로 나올 수 있고, 여기에 한 문제가 서술이 추가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입형이 하나가 들어오고 나가면서 22점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해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대체로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항상 예전부터 영어학 문제를 출제를 하면요, 가장 집중되는 게 뭐냐? 이 세 가지예요. 통사로는 재작년 이전까지는 서술형이 항상 꼬박 이렇게 2문제씩 이제 들어가는, 약간 이제 서술 형태가 바뀌기 전에는 그랬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통사론, 문법, 의문론은 매년 한 문제 이상씩 꼭 출제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 형태론이나 세만틱이나 프라그매틱은 약간 비중이 더 낮습니다. 그래서 양이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어마어마하게 방대하게 많은 양을 공부해야 되는데, 일단은 크게 집중해야 될 세 가지는 바로 syntax, grammar, phonology, 이렇게 세 가지가 여러분이 공부하시는데 많이 집중을 하셔야 돼요. 물론 나머지 밑에 있는 세 가지는 안 해도 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양이 이거 위에 있는 세 개에 비해서는 그만큼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집중을 해서 선택을 하고, 이제 그 선택이라는 거는 통사, 문법, 의문론에 좀 더 집중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텐데, 어디로 보시냐면은요, 거기 밑에 있는 거 그 표를 잠깐 보시면, 잠깐 확인시켜 드리면 2014년에는 14점 정도였어요. 그 이전에는 요것과 비슷하거나 살짝 한 12점 나온다든가, 영어학의 비중이 살짝 이렇게 처져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2014년부터 이렇게 서술형, 그러니까 객관식 다 고르게 해서 서술형으로 바뀐 그 학년도거든요. 2015를 보니까 19점, 2016에 18, 그러다가 2017년부터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기 27, 5와 23은 그거예요. 영교 교수법이랑 같이 섞여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영교 문제를 영학적으로 비중을 두면은 27점이 될 수 있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기서 한 23점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2018년은 영교하고 걸치는 걸 보더라도 27점이지만 어쨌든 그걸 빼더라도 25점이에요. 배점이 현저하게 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2019년에는 21점,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 그러니까 학년도로 지금 여기 표시된 겁니다. 2020 학년도 작년에 시험 시행된 거는 24점이고 20에서 24점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서도 한 문제가 바로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영교하고 연결되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올해는 그런 거하고 연결되는 거 없이 2021학년도, 그러니까 지난 2020년, 그러니까 올해죠. 11월에 시행된 거는 20점 그렇게 해서 문항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됐죠? 네. 근데 체크마크를 다 해놨는데 집중되어 있는 게, 여러분 앞 페이지부터 이렇게 보면은 50페이지하고 51페이지 거기 보시면 통사, 문법, 의문론에 제일 많죠. 그렇죠?
예, 체크된 게 요 근래 것만 보더라도. 그리고 형태론이 오롯이 나온 것도 있고 의미론 같은 게 의미론만에 관련된 게 2018년에 14년부터 21학년도까지 그 사이에는 한 번 출제가 됐었고 화형론은 보통 연교하고 연결돼서 나온 것들이 주로 나왔었습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초선 여러분들은 올해 이제 수업이 시작되면은 첫 수업부터 이제 제가 공부하시는 방법들 자세히 얘기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요 세 가지 파트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해서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야 6개나 되는 거 해갖고 저 많은 양을 언제 다 공부하지?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이거를 정리해 나갈 수 있으니까 단 비중은 이 세 가지에 가장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50페이지를 봐주세요. 50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에 첫 번째 그 1번에 영화 기출 분석 개관 이렇게 돼 있죠? 예, 그 바로 밑에 달러 첫 번째 달러가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말로 되어 있는 거 잠깐 읽어볼게요. 2014학년부터 서답형 용어로 바뀐 영화 문제를 분석한 결과 영화 기본 개념 및 용어의 정확한 이해와 숙지한 지식을 바탕으로 지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주어진 자료를 분석하고 적용하고 문제의 지시 내용 및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 답안을 작성해야 된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첫 번째 줄에 있는 영어학의 기본 개념 및 용어의 정확한 이해와 숙지 이렇게 돼 있죠. 이거를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냥 통칭해서 영어학의 내용학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인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될 이론의 기본적인 어떤 지식적인 배경들 이거를 잘 숙지를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그거를 잘 숙지를 하시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를 결국은 내용학을 여러분 배우면 우리는 여러분 시험 문제를 풀 거예요. 네. 내용학을 왜 배우냐면 이거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죠.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내용학을 잘 배우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를 잘 풀려면 이걸 여기에다가 어떻게 하는지 그 적용의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공부가 잘 안 되면 문제는 절대 안 풀립니다. 다른 과목은 좀 약간 또 틀려요. 연교학은 또 틀린데 굉장히 심합니다. 이 공부가 안 되면 나중에 내용학을 분명히 바탕으로 해서 된 거지만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잘 풀리질 않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영어학을 암기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얘는 암기가 아니라 전 지금 영어학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나누자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셔야 이 내용학이 이해가 돼야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 이 응용하는 능력이 생겨요. 무작정 외우셔가지고는 여러분 이거를 절대로 해결을 못해요. 무작정 외우셔서는. 이해를 하면 그리고 암기해야 될 부분이 물론 이해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 암기를 전혀 안 해도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먼저 이해를 하면 암기할 게 되게 많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시험은 딱 나오는 패턴은 정해져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이 알아가는 과정을 훈련을 시켜드릴 거예요. 1, 4월, 5, 6월, 7, 8월 이렇게 가면서 우리가 이제 이따 보겠지만 9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모고를 풀 텐데 그때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너무 일단은 지금까지 얘기해드린 게 좀 약간 안 해보신 분들은 겁을 먹으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 방대하긴 하지만 우리가 집중해서 잘 정리해서 공부하면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오리엔테이션부터 분명히 강조하지만 암기보다는 이해를 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에 따른 경우에 따라서는요 암기하는 걸 되게 편해하고 더 선호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건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건 학생들이 전부 다 천편일률적인 똑같은 방식으로 공부해서 효과를 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과목 자체에 있는 것은 이해를 안 하고 무조건 계속 암기를 하게 되면 여기 가서 계속 문제가 안 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의 공부하는 스타일이나 성격, 성향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이해하는 거를 지금까지는 좀 그냥 등한시하고 좀 이렇게 꺼리거나 혹은 싫어하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바꾸셔야 돼요. 이거는 방법을. 근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제가 설명을 잘 해드릴 테니까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이해를 해야 암기가 줄어들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이 굉장히 많은 내용을 저걸 어떻게 하지? 영어 학교 다닐 때 학부 때 뭐 들어보니까 굉장히 어렵던데 아니 지금부터 제대로 된 방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접근해서 하시면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을 테니까 일단 거기 이제 첫 단락에 있는 거는 그 정도로 해서 가늠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서는 학부에서 그래도 요즘은 조금 드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예 영어학은 기피 대상 중에 하나예요. 요즘도 물론 많이 그러고 있는데 학교에서 영어학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하려고 통사론 안 들을 수 있으면 안 듣고 예? 의문은 안 들으면 안 듣고 근데 제발 여러분 후배들한테 그러지 마세요. 그런 짓 하지 말라고요. 적어도 임용시험을 볼 거면 물론 이제 그때는 몰랐겠지. 그때는 몰라서 난 임용시험은 안 볼 거야. 뭐 이렇게 하고 생각을 했으면은 그때는 피할 수 있으면 피해놨을 텐데 나중에 임용시험을 딱 보러 들어오면은 영어학이 제일 문제라고요. 학생들이 대다수가 많이 초반에 크게 두 가지가 문제예요. 일반 영어, 그다음 영어학 이 두 가지요. 이게 거의 시험에 여러분의 당락을 갈라요. 요즘에는. 근데 영어학은 잘만 따라오면은 그 연도 중에서 2017학년도가 난이도가 가장 최상이었고 18, 19, 20학년도는 중간 그 다음에 작년 문제 같은 경우가 한 중하 정도로 좀 쉬웠고 올해 문제도 중이나 그 정도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연습을 잘 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이제 작년에 저랑 수업하신 분들은 문제 굉장히 쉽게 나왔다. 그렇죠. 수업 시간에 봤던 문제가 거의 똑같이 나오고 뭐 대부분 그렇다 보면은 여러분이 굉장히 쉽게 보실 수가 있을 텐데 난이도가 결코 그렇게까지 의문론 두 문제가 여러분이 서술형 답안 쓸 때 이따가 잠깐 간단히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지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보면 그래도 초수인 여러분들이 시작해서 과정을 잘 따라오시면 충분히 여러분 시험 문제를 풀어내실 수 있는 정도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그 과정을 가볼 테니까 적어도 학교에서 영어학 부분은 난 이걸 안 했네 저걸 안 했네 해서 이렇게 피하셔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요. 어설프게 아는 것보다는요.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냥 차라리 그 순수한 상태가 나아요. 그러면 잘못된 방법이나 이런 설명을 가지고 계속 머릿속에 이렇게 계속 뭔가가 충돌해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시간 낭비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도 하나씩 시키는 대로 가다 보면 일단 1~4월 과정을 지나고 나면 이렇구나 5, 6월, 7, 8월 이 단계를 거치고 나면 충분히 잡을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어설프게 아는 것보다는 차라리 모르는 것이 낫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문제예요. 영화를 뭐 본인이 좋아했던 뭐했던 좀 공부를 했는데 자기 스타일 나름대로 굉장히 이렇게 확고해갖고 고집세게 이렇게 딱 세팅이 된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특정 부분에서 문제가 계속 안 풀리는 그런 부분, 그런 거를 이제 제가 이제 보게 되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수업 중에 어떻게 해 나가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51페이지 잠깐 봅니다. 박스 밑에 그 첫 번째 건 아까 했습니다. 서답형 유형으로 바뀐 후에 영어학 배점이 현저하게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두 번째 줄에 영어학 과목을 더욱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이유가 영어학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어학만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교도 공부해야 되죠. 일반 영어도 해야 되고 문학도 해야 되죠. 그 밸런스 균형을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구체적인 균형을 맞춰서 공부를 하는 거는 이제 유 선생님도 전체 공부 시간 뭐 이런 거를 수업 중에 얘기를 하실 거고 저는 그 중에서 영어학을 어떻게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이제 본 수업에 가서 얘기를 해드릴 텐데, 예, 그냥 이거 마구잡이식으로 그냥 시간 늘어놓고 그냥 나 좀 취약한 거 조금 하고 내가 학교 다닐 때 좀 하던 건 대충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는 승산이 없습니다. 굉장히 전략적으로 치밀하게 계획을 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예. 그 다음 아까 2번에 있는 거 통사 문법 의문문 비중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더 강하다 얘기했습니다. 5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게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물을 마실 수도 없고 지금 한 20분 좀 지나니까 이게 호흡이 되게 가빠지네요. 말을 계속 하니까. 가장 곤란한 거 이제 마스크에 제 침이 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내 냄새 쓰러질 것 같은데 이거. 자, 봅시다. 52페이지에 보시면 영어 고득점 학습 전략 각 과목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을 올해는 조금 더 설명을 잠깐 좀 드리고 할게요. 예전에는 그냥 간단간단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첫 번째 통사론하고 학교 문법 꼬박꼬박 매년 3문제씩 출제가 되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통상 통사론 2문제, 문법 1문제입니다. 문법은 1문제씩 꼭 들어가요. 예. 통사론 서술형도 하나는 무조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줄에 통사론 부분은 기본 변형 규칙이라는 건 transformational rules,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배우시게 될 텐데 문장이 변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간단한 것 중에 하나가 수동태, 능동태 이렇게 바꾸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런 것들. GB theory라는 게 이제 이게 뭐냐면 첨스키 이론이에요. 예. 그래서 첨스키 이론인데 여러분이 그건 뭐 이렇게 자세한 거 모르셔도 되고 그 밑에 이제 필요한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한다면 첨스키의 이론을 중심으로 가장 기본적인 이론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계속 이해하라고 강조하고 있죠. 그죠? 예. 2014년에서 2021년 그 학년도 사이의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 엑스파 theory, 뭐 거기 complement, adjunct, substitution, 그 다음에 setter theory, binding theory, control theory 이런 게 전부 다 첨스키 이론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GB theory 있죠? 예, 거기 7가지 중에 2가지를 빼고 5가지가 대체적으로 여러분한테 임용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수업에서 제가 하겠지만 간단한 거는 하나 이렇습니다. 통사론이라는 건 theory, 이론을 얘기해요. 의문론, 이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theory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론은 정답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론은 무조건 정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이 힘들어하냐면요. 뭔가를 배웠으면 여기엔 정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주어 동사 목적으로 되어 있는 한 문장에 대해서 어떤 걸 분석을 할 때 이 뒤에 예를 들어서 MP 주어, 그 다음에 동사, MP 목적어 있고 그 다음에 뭐 PP 이런 것들 뒤에 뭐 쭉 길게 따라 붙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의 문장에 이렇게 구성된 것에 정문 비문을 따지는 거 떠나서 이 문장이 정문이고 비문인 것을 설명하는 이론을 설명을 할 때 딱 한 가지 방식으로만 설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문장은 2가지, 어떤 문장은 3가지 이런 방식을 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의 이론, B라는 학자의 이론, C라는 학자의 이론을 택해서 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만약에 통사론을 보고서 어떤 문장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정문 비문을 explanation, 설명을 해야 된다. 그럼 뭘 택할 거예요? 어떤 친구는 B라는 학자, 어떤 친구는 C라는 학자 이렇게 택해서 설명은 중구난방이 되겠죠. 근데 다행히 통사론은
첨스키 이론을 중심으로 배우게 될 거예요. 첨스키 이론은 1950년대부터 시작해갖고 60년대, 70년대 계속 이론이 점점 발전을 해가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배울 건 첨스키의 1988년 이전 이론까지가 임용시험과 관련이 있어요. 모두 다는 아니고 이쪽에 있는 내용에 집중을 할 거예요. 그리고 88년 이후에 나온 이론은 약 4년 전, 3년 전 그 이전에는 건들지도 않았던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아예 그냥 수업 중에 제가 언급도 안 하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요즘은 요거에 관련된 88년 이후에 관련된 이론을 예를 직접적으로 물어본다기보다는 이것의 운용의 기본적인 개념 정도는 지문에 설명에 집어넣고 있어요. 그래서 수업 중에 일단 이 이전 임용에 관련된 이론에 집중해서 하고 그것이 어떻게 또 다르게 살짝 변형해서 설명을 하는지 그런 부분을 조금만 더 추가해서 여러분이 배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론이어서 정답이라고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임용해서 배우는 데 있어서는 적어도 첨스키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틀이 잡혀 있어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통사론도 너무 방대하게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배우시면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혼자 개인적으로 통사론이 좋아서 첨스키 이론 말고 다른 사람의 어떤 이론을 통해서 설명 방식을 달리한 거 그런 건 놔두세요. 그건 개인적인 여러분이 그냥 궁금증이나 공부할 그런 내용이지 임용에서는 다루질 않아요. 오케이? 그리고 약간의 베리에이션이 있거나 그런 부분들은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어쨌든 거기서 나온 거 거기 어려운 말로 무슨 GB theory, Xbar theory 아직 모르시는 분 괜찮아요. 그러니까 첨스키에 나오는 기본적인 어떤 이론들입니다. 그것들이 항상 시험에 많이 나오고 다시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가운데 C커맨드나 기본 개념 Structural ambiguity 중의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중의성은 통사론에서만 다루지 않고요. 통사론, 문법, 그 다음에 특히 의미론, 심지어 형태론에서도 중의적인 부분에 관해서 다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수업 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것과 같은 GB theory 보면 그냥 첨스키 이론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 아주 심하게 어려운 내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기초되는 내용을 출제를 하고 학교 문법도 투부정사, 의미상 주어 찾기, 부정사의 종류, 정관사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꾸준히 여러분이 이거를 그런데 이제 연습을 해가지고 하면은 충분히 여러분이 처리를 하실 수 있고 그래서 별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예요. 통사론, 학교 문법 그렇고 그 다음 2번 의문론 잠깐 볼게요. 의문론은 보통 두 문제의 기입형과 한 문제의 서술형 출제를 기본 형식으로 하지만 요게 살짝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재작년까지 그러니까 올해 말고 올해 시험, 작년 시험 말고 재작년 그러니까 학년도 말고 연도로 얘기를 한다면 까지는 보통 의문론은 두 문제의 기입형과 한 문제의 서술형 이렇게 됐어요. 근데 지금 같은 이 패턴으로 바뀌면 이렇게 돼요. 의문론이 서술형만 이렇게 딱 두 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요. 작년처럼 의문론 하나가 여러분 어떻게 이게 서술형. 그 다음에 기입형 하나가 morphology가 아니라 기입형을 의문론을 내요. 그리고 한 문제의 서술형을 오롯이 형태론만 내든가 지금처럼 의문 형태가 같이 나오든가 의미나 화형론에 이쪽에다가 비중을 둘 수가 있어요.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걸 안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밑에 부분을. 그러니까 그거는 예전 패턴은 그렇구나 하고 왜 기입형은 올해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건 예전 얘기인데 기입형은 어떤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의문론에 기입형을 하나가 추가돼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의문론 기입형도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고 하지만 2021학년도는 서술형 두 문제가 출제되었다. 이 중 한 문제는 형태론과 연계된다.
주요 출제 내용이 다음과 같다면서 첫째 뭐 분절함의 분류,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쭉 다 돼 있어요. 요거는 그냥 여러분이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고, 본 수업에서 제가 챕터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으니까 그걸 통해서 제가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알겠죠? 그래서 의문론도 뭐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저 하나도 안 했고 발음교도 잘 안 됐고 됐어요. 첫 시간부터 딱 다 잡아가지고 여러분이 뭐 해야 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말씀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알겠어요? 예. 사람마다 학생마다 좀 다른데 학교에서 교수님들 영향이 좀 크긴 한 것 같아요. 어떤 친구들은 통사론하고 의문론 크게 두 개를 나누면 어떤 친구들은 이건 잘하는데 이건 잘 못해요. 굉장히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그래도 통사론 교수님은 잘 가르쳐서 좀 괜찮았다면 이쪽에 집중하고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내가 어느 학교인지도 다 알아요. 어느 학교는 의문론 교수님이 굉장히 잘 가르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그 학교 출신 학생들은 오면 의문을 왜 이렇게 이걸 잘하지? 그러면 얘기를 이제 몇 번 들었어요. 그 어떤 교수님이 되게 잘 가르치신다. 그리고 또 그 학교는 통사로는 또 꽝이야.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균형 있게 다 잘 이렇게 다루고 있는 학교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뭐 그래도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세 번째 형태론 3번 보시면 의미론, 화용론. 자, 이 첫 번째 줄을 한 3년 전인가 4년 전 그때부터 이렇게 써놓고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최근 형태론은 의문론과 연계되어 출제되는 경향 이렇게 돼 있죠. 예, 올해도 그렇게 나왔잖아요. 의문론하고 형태론을 출제되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수업 중에도 제가 강조했었고 이따 문제 기출도 잠깐 보겠지만 이미 여러분한테 모고에서도 그런 거에 관련된 문제들을 계속 풀게 하고 연습을 시킵니다. 당황하지 않도록. 예, 그러니까 이런 분석은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각 과목마다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은 선생님들이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은 설명을 먼저 듣고 그렇구나 하고 이제 그거를 거기에 집중하고 여러분이 방법을 따라서 잘 따라와 주신다면 큰 어려움 없이 여러분이 처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므로 형태론과 의문론을 연계하여 공부할 것을 권한다. 또한 2017년에는 의미론에서 한 문제, 화용론의 언어 사용과 관련해서 한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그 다음 보면 의미 화용론은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근데 그 다음 줄에 중간쯤에 써 있는 것처럼 결코 관과해서는 안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화용론 나하고도 있지만 또 나올 거가 뭐냐면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오른쪽 맨 끝으로 보시면 또한 화용론은 교수법의 담화 부분과 의미론을 연계해서 공부해야 된다. 딱 제가 확정적으로 거기 써놓은 게 있죠. 앞으로 또 화용론이 나온다라면 드문드문 이렇게 한 번씩 나오는데 앞으로의 또 추세는 그런 부분과 연결이 될 거예요. 요즘은 가끔 영어학이 교수법하고 이렇게 살짝 섞여가지고 여러분을 보기에 굉장히 생소한 스타일의 문제를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물론 선생님들이 그런 거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연습을 여러분 그런 것도 해드리겠지만 중요한 거는 각각의 영어학에 지금 배웠던 것들이 여러분 의미론이라든가 화용론 같은 기본 개념이 잘 세팅이 돼 있고 연결해서 배운 게 돼 있으면 지문에 이게 섞여 있더라도 그건 문제 풀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제가 연결론을 가르치지 않지만 근데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연결 쪽에 이렇게 같이 섞여 들어왔다고 그 문제를 못 풀거나 그러진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기본 개념은 확실하게. 오케이? 예.